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 국가산단을 비롯해 새만금과 익산 등 도내 4곳의 산업단지가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3년 동안 5천억 원가량을 투입해 미래형 상용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로 재편할 예정인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산단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7년 전 조성된 군산 국가산업단지. 이곳은 타타대우와 명신 등 자동차 부품 기업과 완성차 생산 핵심 업체가 입주해 있어 산업 기여도와 기업 집적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면은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산단은 군산에 있는 군산산단은 지금 25년, 20년 이상 지난 산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아주 어떻게 낡은 말하자면 산단이라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 새로운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서는 이런 기반은 갖춰져 있는데 기업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맞아가지고 스마트 그린 산단에 선정된 군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새만금과 익산, 완주 등 4개 산단이 연계해 대개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4개 산단은 도내 전체 산단 88개 가운데 입주업체 수가 35%를 차지하고 생산액 28%, 고용인원 29%를 차지하는 핵심 산단으로 자동차 부품과 뿌리 산업 등의 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번 선정된 이 산업단지 대개조는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개조 사업이다. 우선 상용 모빌리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거점이 되고 있는 군산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곳의 내연 자동차 산업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으로 30% 전환하고 수출 비중을 10%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39개 사업에 4,94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군산 국가산단과 새만금 산단 관련 사업은 34개 4,078억 원에 달합니다. 또 입주기업의 연구개발과 스마트 공장화를 돕고 근로자를 위한 문화와 생활, 복지 공간을 지원합니다. 군산 국가산단은 전기상용 모빌리티 생산 거점이 되고 새만금 국가산단은 미래상용 모빌리티의 실증을 맡으며 익산 제2 일반산단은 뿌리 전장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활용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110개 기업의 산업구조가 바뀌고 160건의 기술혁신을 추진해 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1조 6천억 원, 청년 고용 8%포인트가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산은 기존의 GM,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의 이렇게 몰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군산형 일자리랄지 강소 연구개발 특구랄지 그다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그다음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군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와 군산형 일자리 지정과 함께 경제를 이끌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리백 사업 첨단 제조기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5월 24일까지며 대상은 새만금 권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형 아리백 사업을 실현할 첨단 제조기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첨단 업종의 제조기업으로 아리백을 이행해야 하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3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 양성이 본격화됩니다. 군산대학교 지역 맞춤형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관련 기업과 함께 전기차 관련 석박사급 연구인력 50여 명 양성에 나섭니다. 이들 연구인력은 10건 이상의 전기차 원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관련 기술 세미나와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풍력 제조업체 50명 채용을 위한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지원센터는 4월 2일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매칭데이를 열어 국내 유일의 풍력 블레이드 제조업체 휴먼 컴포지트와 세계협력사가 제조 인력 50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지원센터는 채용 홍보와 구직자 알선, 입사 지원 서류 접수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매칭데이에 앞서 면접 특강과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며 휴먼 컴포지트 인사 담당자가 직접 풍력 블레이드 제조업체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가 올해 11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난 26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등 4개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2.8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유지 보수를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센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 121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며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만 쓰는 아리백 산업단지가 509에 지어집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곳에 들어설 중견기업 모집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전력 개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기업 유치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새만금 2구역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육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4.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생산됩니다. 햇빛과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는 SK 데이터센터와 아리백 기업 등에 공급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아리백 산업단지에 들어올 첨단 업종의 제조기업 공모를 시작했는데 대상 기업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3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고 기업에 공급하는 전력 개통망이 갖춰지지 않아 기업 유치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의 전력 개통망은 비응과 내초, 군장 변전소에서 국가산단의 공급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변전소는 화석 연료와 유연탄 등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사용하고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 개통망이 필요한 상황. 해상풍력이라든지 이제 그 연료전지 발전이라든지 그 국가산단에도 연료전지를 많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통이 원활하려면 SK도 그렇고 이제 좀 더 그 라인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전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산업연구용지에 비응 변전소 2기 건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변전소가 가동되기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리고 해상풍력과 연료전지 1.9기가와트의 전력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2개의 변전소가 가동되더라도 태양광 1.2기가와트 가운데 580메가와트는 과부하로 인한 고장을 막기 위해 5년 동안은 송전선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기가 중에 580메가와트는 사전간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26년까지 개통 보강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기 전까지는 조금 사전간발이라 해서 그 발전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사실상 5년 안에 아리백 기업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전은 기업이 들어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개통시설 보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변전소 부지는 매립이 끝나지 않아 사실상 5년 안의 건립은 불투명합니다. 그 입증된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그 실제로 그 발전 사업이 들어와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그 발전 사업 들어오는 거가 최소한의 저희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투자가 되지 않게끔 하는 마지노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탄소 중립과 미래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아리백.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더디면서 반쪽짜리 사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수행자 선정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9월 이후 25억 원 규모의 기본 실시 설계 수행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본 실시 설계 수행자 선정은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이 유력하며 한국종합기술과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산항에서 전자상거래 화물을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특송장 설치가 내년에 개설될 전망입니다. 석도회리는 내년 초 특송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관세청에 4월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군산항으로 들어온 전자상거래 화물은 전량 인천항 특송장으로 옮겨져 대전으로 이송된 이후 전국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항에 특송장이 설치되면 배송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폐철도에 관광 트램을 접목시키게 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동백대교에서 군산역까지 이어지는 폐철도 6.5km 구간에 관광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고압 전선 없이 배터리를 이용하는 무가선 관광 트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가선 관광 트램은 2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동백대교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2.5km 구간이 먼저 적용될 계획입니다. 군산시 공무원이 한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3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시는 업무 처리 소홀로 보고 해당 공무원에게 전액 변상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이번 변상 명령이 자칫 안일해질 수도 있는 행정처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군산 인피농공단지의 한 업체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이 업체의 공공하수처리장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이 업체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고 4억 7,8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납품 보증만 있으면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사비의 70%인 3억 3,300만 원을 선금급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지 열흘 만에 이 업체는 선금급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넉 달 뒤 이 사실을 한 군산시는 보증을 선 보험사에 손실 보전을 요청했는데 업체가 제출한 보증 서류는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약 당시 보증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금급을 지급하면서 3억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보증보험 증권만 정확하게 받으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사고가 생겼다 하더라도 갖고 업주가 도망을 쳤더라도 보증보험 증권만 정확하게 진짜 보증보험 증권을 받았으면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군산시는 업무 처리 소홀로 보고 손실금 전액을 담당 공무원 2명에게 나눠 각각 1억 6천여만 원씩 변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사라진 업체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감사원의 변상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변상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상은 담당자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맺게 될 경우 보증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조 사례가 흔치 않다 보니 확인이 소홀히 하고 과중한 업무와 잦은 인사이동에 업무 파악이 늦어진 게 이유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런 보증보험 증권을 받으면은 사실은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관례적으로 많이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설마 위조를 해서 가져올까 라는 생각은 진짜 하기 어렵죠. 비슷한 업무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행정처리. 이번 변상 명령이 안일한 업무 처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의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곳당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군산시는 스마트 슈퍼 전환을 희망하는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4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점포는 사업비 1,0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을 지원받아 출입 인증장치와 스마트 기술 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 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매출 규모가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 규모는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산 소구형 양배추 품종 보급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25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시 농업기술센터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꼬꼬마 양배추 재배농가와 종묘회사, 유통회사인 등 10명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구형 양배추 품종 특성과 재배기술 공유,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소구형 품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 정립을 위해 농가 1000제곱미터와 농업기술센터 120제곱미터 면적의 6개 품종이 전시 재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월명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봄꽃을 심고 거리 청소를 하며 아름답고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전북지구 군산 아리울 클럽이 미성동 거사마을에 새로 조성된 마을 쉼터에 소파와 탁자, 신발장을 기부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